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유엔 칼날의 기후 몸속에 유튜브 종타쿠가 들어간다면 어떻게일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4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종타쿠 기후가 무한열차에 가서 하연이 렘무와 상현사 마카자를 대체하고 시노부가 육아 임무에 가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자 하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데 수월하니 보고 오는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가는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생gen의 아내에 대한 소식과 혈기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시노부는 유녀로 변장을 해 한 가게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잘생긴 손님이 신입을 찾는 다음에 불렀고 시노부가 그곳에 가보니 종타쿠가 뭐라? 시노부짱 이런 거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귀할 때에서 주는 월급이 넉넉치 않았나? 라고 했죠. 시노부는 당신이 여기 왜 왔느냐고 자신은 지금 귀할 때 임무 작전 중이라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그러냐고 그럼 다른 이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완벽하게 유녀를 연기해야겠다며 나를 손님으로 대접해주라고 했죠. 시노부는 그럼요. 기우씨는 평소에 이런 곳을 잘 다니시나봐요? 라고 부드럽게 웃으며 술을 꺼내왔고 종타쿠가 술잔을 뻗자 시노부는 그 술을 얼굴에 엎어버렸습니다. 종타쿠는 이게 무슨 짓이야? 라고 했고 시노부는 어머 제가 신입이라 아직 일이 서툴러서요 라고 기득거렸죠. 종타쿠는 사실 나도 방금까지는 장난을 친 거고 이곳에 온 이유는 생gen의 아이들이 어디에 갇혀있는지 그리고 이 유곽에 숨어있는 혈기가 누구인지 알아내서 알려주려고 온 거야 라고 했습니다. 시노부는 뭐 그런 거라면 빨리 말씀하셨어야죠 라고 했고 종타쿠는 이곳에 상현 6의 혈기가 있는데 마코모가 들어가 있는 가게에 오이란이라고 했죠. 시노부는 그렇다면 마코모씨가 지금 위험한 거 아니냐며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서둘러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때 종타쿠는 잠깐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여기 온 거야. 이미 텐겐에게 아이들이 갇혀있는 곳에 위치를 알려줬고 마코모가 있는 곳에는 사비토를 보냈어. 우린 여기서 느긋하게 한잔하고 서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라고 했죠. 시노부는 술은 오늘이 아니더라도 따로 마실 수 있잖아요 라고 하며 바로 뛰어나왔고 종타쿠는 진짜지? 이번 임무가 끝나면 나랑 술 한잔 하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시노부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술 얘기는 하고 있다니 진지하게 임하라고요 라고 했고 종타쿠는 속으로 나 완전 진지하거든? 나한테는 무잠퇴치보다 너랑 이어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목표라고 반드시 기우시노부 커플을 완성시키고 할 거야 라고 생각했죠. 한편 마코모가 있던 이유가 마코모는 그 가게의 오이란인 와라비메를 보고 심상치 않은 느낌을 받았는데 그건 와라비메 역시 마찬가지 마코모의 부드러운 미소 속에 있는 위화감을 느꼈고 최근에 텐겐의 아내들을 잡은 상태이기에 경계심이 훨씬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야 와라비메는 마코모를 떠보기 위해 자신의 방을 청소하게끔 했고 트집을 잡아 그녀의 정체를 드러내게끔 하려고 했죠. 그렇게 와라비메는 마코모에게 청소를 왜 똑바로 해놓지 않았냐며 시비를 걸었고 마코모는 분명히 제대로 청소해놨다며 반박을 했습니다. 그때 와라비메는 손을 들어 마코모의 따귀를 때리려고 했고 여기서 마코모가 본색을 드러내면 자신도 곧바로 혈기로 변해 죽여버리리라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가 와라비메의 팔을 잡았고 그쪽을 보니 사비토가 어느새 다가와 서 있었습니다. 사비토는 내가 보기엔 여기에 지저분한 것은 바로 당신밖에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했고 마코모는 사비토 오빠? 라고 했죠. 사비토는 마코모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작전상 참아야 하지만 이런 여자에게 수모를 겪는 건 볼 수가 없어서 말이야 라고 했습니다. 와라비메는 사비토의 팔임에 심상치 않은 녀석이라는 것을 알았고 곧바로 혈기의 모습으로 변신한 뒤 그들을 공격했죠. 그러자 사비토는 예상하고 있었던 듯이 곧바로 일륜더를 꺼내 불의 호흡으로 막아냈고 마코모에게도 일륜더를 던져줬습니다. 사비토는 역시 기우의 말이 사실이었군. 기우는 어떻게 이 여자가 혈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지? 라며 신기했죠. 그렇게 다키는 본 모습을 드러내 계속해서 이들을 공격했고 사비토는 그 공격을 막으며 마코모에게 일단 이 가게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대피시키라고 했습니다. 다키는 나를 본 인간들은 모조리 죽여버리겠다며 도망가는 인간들을 향해 오비를 날렸지만 마코모가 불의 호흡으로 방어하며 인간들을 지키고 피신을 시켰죠. 다키는 불의 호흡이라 방어 특화된 호흡이라 이건가?
라고 했는데 그 순간 사비토가 생생율전으로 뛰어가 다키의 목을 단번에 베어버렸습니다. 사비토는 글쎄 내 무례호흡은 공격력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했죠. 그렇게 목이 떨어진 다키는 어안이 벙벙했고 지금껏 만나본 주 중에 가장 실력이 뛰어난 검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 오빠인 규타로가 숨어있기 때문이며 그 기습 공격을 알아챌 수는 없게 저 검사도 결국 규타로에게 죽을 수밖에 없다며 기회를 노렸죠. 사비토는 상인의 혈기라서 꽤나 힘든 싸움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생각보다 쉽다며 돌아섰고 다키의 그림자 속에 있던 규타로가 그 빈틈을 노려 그대로 사비토를 향해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종타쿠가 뛰어나와 무례호흡으로 규타로의 공격을 막아버렸고 훗 만화에서 보면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나와서 막아주는 게 인기 상승 요인이 되지 내 멋진 모습 잘 보고 있나 시노부? 라고 생각했는데 시노부는 곧바로 규타로가 날린 피해 참격에서 독냄새가 난다며 저 공격에 당한다면 큰일이라고 했죠. 규타로는 자신의 기습이 통하지 않고 뛰어난 검사들이 4명이나 있다는 것에 암담한 상태, 더군다나 자신들의 비밀을 알고 있는 듯 종타쿠가 다키가 베인 목을 붙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에서 위기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도망갈 수는 없는 상태, 어떻게든 그들에게 피해 참격을 날려댔고 사비토가 뛰어나와 본격적으로 규타로를 상대하게 되었죠. 사비토의 현재 실력은 규타로와의 1대1 싸움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았고 종타쿠는 멋있게 막타를 치기 위해 그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노부가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든다며 빨리 저 혈기를 해치워야 할 것 같다고 했고 다키와 규타로가 하나의 혈기라는 것을 알아챈 시노부가 독을 조합한 후 다키의 몸에 주입했죠. 그러자 다키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했고 그 고통은 같은 몸인 규타로에게도 영향이 갔습니다. 시노부의 독은 다키의 몸속에 있는 모든 피를 중화시켜버리는 효과가 있었고 같은 피로 연결되어 있던 규타로와 다키가 따로 분리되게 되었죠. 그의 다키는 규타로가 목이 베이지 않았음에도 몸이 소멸되기 시작했고 규타로는 자신의 동생 다키가 소멸되는 모습을 보자 이성을 잃고 틈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종타쿠는 오 시노부 제법인데? 라고 한 뒤 규타로에게 뛰어들어 물의 호흡을 씌워냈고 그대로 규타로의 목을 베어낼 수 있었죠. 규타로는 소멸해가며 크크 너네가 지금은 이인 줄 알고 기뻐하겠지만 결국 너희들은 이곳에서 죽게 될 거다 라고 하며 웃었습니다. 종타쿠는 그게 뭔 개소리야? 너넨 이미 우리에게 패배했다고 라고 했는데 저 멀리에서 뭔가 건물이 무너진 소리가 들렸고 무슨 일이지? 하며 그곳으로 뛰어나가봤죠. 그 무너진 잔해에는 수많은 얼음들이 꽂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얼음창에 의해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얼음들 사이에는 상인이 도우마가 있었고 도우마는 오호 반가운 얼굴들이 보이는구나 라고 했죠. 종타쿠는 아니 왜 도우마가 이곳에 있는 거지? 라며 당황했고 도우마의 뒤를 자세히 보니 텐겐이 온몸에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도우마는 다키가 먹음직스러운 여자들을 선물로 준다고 해서 유곽으로 왔는데 그 선물로 바칠 여자들이 바로 텐겐의 아내들, 그녀들을 잡아먹으려 하는 순간 텐겐이 들이닥쳐 한바탕 싸움이 벌어진 거였죠. 하지만 싸움 장소가 지하의 밀실이었다 보니 텐겐에게 한없이 불리한 싸움이 되었고 결국 텐겐은 소리의 호흡으로 그 지하실을 파괴해 장소를 밖으로 옮겼지만 이미 폐에 들어간 냉기 열정들에 의해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어 도우마에게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시노부는 도우마를 보고 곧바로 벌레 호흡을 시작한 뒤 뛰어들었는데 종타쿠 역시 뛰어들어 그런 시노부를 덮치게 되었죠. 시노부는 이게 무슨 짓이냐고 화를 냈고 종타쿠는 저 혈기는 예전에 나비저택을 습격했던 그 혈기, 저 혈기의 주변에는 미세한 얼음 열정들이 떠다녀서 가까이 접근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시노부는 그 정도는 알고 있다고 말한 뒤 다시 도마를 향해 뛰어갔고 도마는 여유롭게 그런 시노부의 공격을 맞아줬죠. 도마는 크크 내 반경 안에 들어왔으니 너도 이제 끝이구나 라고 하며 시노부를 그대로 끌어안으려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젠장 아직 도마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상태인데 벌써 여기서 만나버리다니 라며 시노부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는데 시노부는 도마의 접근을 피해 한 걸음의 뒤로 물러났죠. 시노부는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라고 한 뒤 갑자기 일륜도로 종타쿠의 팔뚝을 푹 찔렀습니다. 종타쿠는 뭐야 왜 이래 사탄 들렸어? 라고 했는데 시노부는 별말 없이 사비토와 마코모에게도 가서 팔뚝을 찔렀죠. 종타쿠는 갑자기 온몸이 후끈해지는 것을 느꼈고 이게 대체 뭐지? 라고 했는데 시노부는 이제 저 도우마란 자에게 가까이 가더라도 얼음 결정들에 의해 패가 얼어붙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의 사비토가 도우마에게 접근해 공격을 했고
확실히 이전과는 다르게 도우마 곁에서도 충분히 호흡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종타쿠는 시노부를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자 시노부는 제가 그동안 놀고만 있었는 줄 아냐며 예전 언니가 저 혈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줬었고 다음번 사윤이와 싸울 때 가까이에서도 배가 얼어붙지 않게끔 몸의 온도를 급격하게 올리는 약을 만들었고 그게 아무래도 성공적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와우,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도우마 공략법이 완성되었네? 시노부짱 너무 멋있잖아 라며 눈에 하트 뿅뿅이 되었죠. 시노부는 지금 저한테 반할 때가 아니라고 어서 저 혈기를 되찾아야 한다며 다가섰습니다. 도우마는 냉기 열정에 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너네의 실력으로는 나를 이길 수 없다며 얼음창을 소환해 그들을 공개했죠. 무료업 3인방은 각자 방어를 했고 종타쿠는 시노부를 도우마의 공격에서 지키며 싸우게 되었습니다. 도우마의 얼음 혈기술들은 대부분 강한 파워 위주보단 수많은 얼음들을 쏟아붓는 쪽이기에 잔잔한 물결을 터득한 이들에게 쉽게 데미지를 줄 수 없었죠. 하지만 역시나 공격이 살짝 아쉬운 무료업이기에 도우마에게 치명상을 입히기는 쉽지 않았고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자 먼저 지쳐가는 것은 바로 비달대 쪽이었습니다. 도우마의 다양한 공격들에 그들은 모두 크고 작은 상처를 입기 시작했는데 도우마는 완전히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자 여유를 부리며 분실을 만들어 이들을 더욱 가지고 놀기로 마음을 먹었죠. 하지만 그 순간 종타쿠에게 엄청난 힘이 끌어오는 것 같았고 순식간에 도우마의 분신을 베어버렸는데 사리토, 마코모 그리고 시노부 역시 갑자기 신체력이 상승되어 도우마를 더욱 강하게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종타쿠가 뭔가 의아해서 그들을 잘 살펴보니 모두 반점이 발현된 상태. 종타쿠는 시노부의 약으로 인해 몸의 체온이 급상승하고 그 상태로 계속되는 호흡을 쓰다 보니 반점이 발현되었다는 걸 깨달았죠. 도우마는 이들의 갑작스러운 각성에 깜짝 놀랐고 이들을 상대하기 위해 자신의 최대 혈기술 무빙 수련보살을 시전했습니다. 그 오른보살은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박살내버리기 시작했고 다시 전황이 살짝 불리해진 상황이 되었죠. 종타쿠는 저 보살을 뚫고 도우마의 목을 쳐내야 하는데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더군다나 도우마에게 가까이 간다고 하더라도 몸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이기에 도우마의 목을 베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도우마는 크크 내게서 무빙 수련보살을 쓰게 한 것만으로도 정말 훌륭했다. 하지만 너희들은 이전에도 나를 이기지 못했었지. 오늘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다 라고 했죠. 하지만 그 순간 저번 싸움에서는 시노부가 없었지만 오늘은 시노부가 있다는 것, 그게 바로 가장 큰 차이야 라고 하면서 카나에가 꽃체우로 도우마의 목을 서걱하고 베어버리며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편에서는 카나의 생존으로 인한 변화, 코초잠의 활약으로 원작에서의 양가품을 하게 만들었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5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